시작할까요?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좀 많은데 강의 계획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죠. 뭐 자세한 얘기들은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지고 할 건데 뭐 시작이니까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이제 오늘 시작해가지고 10월 28일 날 끝내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6회로 잡혀 있고요. 일단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 시작은 9시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3일차부터 시작해서 이틀에 한 번씩 아침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일정한도 말씀드릴 건데 8시 반 정도에 오시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안 보실 거면 모르겠는데 보실 거면 이틀에 한 번씩은 조금 빨리 오시기는 해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10월 28일 날 끝나는데 이게 보강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10월 29일 화요일 정도는 시간을 좀 비워 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보강 없이 28일 날 끝내는 걸 목표로 하되 혹시 모르니까 화요일 정도는 좀 비워 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교재는 뭐 다 받으셨겠습니다만은 이론 판례 논법 14판 가지고 진행하고요.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연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제가 비용 부담하고 교재를 드리는데 그 일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좀 차별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1기 넘어가면 일반 동강을 제가 따로 첨삭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시스템이.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보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보시면 강의 목표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넘어가시면 그 마지막 페이지에 그 진도표만 좀 보시면 진도표 뭐 노동법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감이 없을 건데 편하게 들으세요.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근기법 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끝낸 다음에 예년에는 기타 법령을 마지막에 몰았는데 올해 연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개별법 기타 법령은 같이 묶어서 보고 집단법 기타 법령도 같이 묶어서 보고 그렇게 일정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근기법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의 계획표 상으로는 끝나는 게 14회 때 끝나게 돼 있죠. 끝나고 나면 총론 파트 짧게 보고 15회 때 개별법 관련된 기타 법령을 한 번에 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집단법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진도 범위를 맞추려고 애를 쓸 건데 조금씩 밀릴 수는 있어요.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를 가지는 거는 예습하시는 분들 예습 진도 좀 감안하시라고 그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개표는 뭐 첫 시작이니까 짧게 보시고요. OT자로 들어가시죠. 참고로 오늘 이제 자료 나간 목록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강의 계획서는 이제 방금 봤습니다만은 요거는 뭐 그 진도표 정도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OT자로 지금 보실 거죠. 이것도 보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버릴 거고요. 조문 자료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매 시간 쓸 거예요. 매 시간 쓸 거니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가지고 오셔야 되고 두 문자 자료는 강의 중에 사용하지 않아요. 복습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샘플 자료도 오늘 이따가 어떻게 과제하고 뭐 할 것인지 좀 보고 그냥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의미를 가지는 거는 조문 자료는 매일매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 두 문자 자료는 강의 중에 가져오실 필요는 없는데 혼자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자, OT 자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 오리엔테이션. 이번에 이제 새로운 순환 시작하면서 자료 형식을 많이 바꿨어요. 디자인도 새로 짜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인쇄가 흑백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되게 무지개스럽거든요. 컬러풀하게 만들어놔가지고 PDF로 보시면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컬러로 할까 하다가 에이 오버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1페이지는 저 잘 모르는 분들 뭐 보시라고 갖다 놨고요. 자, 2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일단 우리가 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출발점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 다양하거든. 예를 들어서 매년 연기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지는 않고요. 몇 명 정도는 11월 달에 발표 나면 합격해서 나가요. 그래서 올해 2차 오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볼 거니까는 미리미리 공부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일부가 또 붙어 나가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올해 노무사가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사가 되는 분들도 일부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1년 동안 풀커리 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올해 2차 봤는데 아쉽게 안 될 분들 그런 분들도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한 다음에 동차만 듣고서 기본적인 시행착오는 이미 다 겪고 이제 연기 제대로 진입하는 분도 계시고 1차만 딱 붙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처음 오는 분도 계시고 아예 이제 요 강의로 입문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 위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보시면 1번 기본적인 강의 일정 및 강의 목표 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네모칸 보시면 아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노동법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오늘 정도는 복습 부담 거의 없거든요. 진도를 많이 안 나가요. 오늘 첫날이라. 그래서 오늘 정도에 좀 빠르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근기법 파트라도 조문 특강 요거 듣고 오시면 되게 좋아요. 그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무료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 9시간짜리인데 다는 못 들을 테니까 앞에 근기법 파트만이라도 오늘 복습 양 많지 않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2배속으로 빠르게 돌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학원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그 동영상 강의 거기서 그 공개 강의 들어가시면 특강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줄에 아예 수험을 테스트로 진입해가지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제 학원에 처음 와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카페는 이제 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겠으면 포털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범 노무사 치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입하시고 등급 신청하신 다음에 양식 맞춰가지고 자료실에 가보시면 공지사항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슬기로운 수험 생활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요거 한 4년 전쯤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지금도 나름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처음 시작한다 이런 분들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뭐 오늘 복습 부담 별로 없으니까 뭐 기본적인 방향성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보시게 되면 2025년 시험 수험 대비 계획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연기랑 1기는 평일반 주말반이 각각 이제 개설되죠. 2, 3기 때는 평일반이 없어요. 2, 3기 때는 이제 일요반하고 월요반을 까는데 이제 이유가 좀 있겠죠. 기본적으로 평일반하고 주말반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른 거냐? 평일반은 특정 과목을 몰아쳐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고 노동법 빡 끝내고 행정 빡 끝내고 뭐 이런 식인 거고요. 주말반은 네 과목이 동시에 들어가죠. 이게 2, 3기쯤 되면은 네 과목을 동시에 돌리는 게 맞아요. 시험이 임박한 상황이라서 그때 한 과목 한 다음에 다 까먹어버리고 이거 안 돼. 그때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서 2, 3기는 아예 평일반은 깔지도 않죠. 그런데 이제 연기 1기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공부 스타일 차이도 있고 개인 스케줄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특히 연기 같은 경우는 주말반보다는 평일반이 더 많아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사람 수가 한 2.5배 정도 많거든요. 사람 수가 더 많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특정 과목들을 좀 몰아쳐가지고 한 방에 확 잡아놓는 게 더 좋지 않나 싶긴 한데 뭐 개인마다 공부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평일반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 다 끝나고 나면은 행정 들어간 이후에는 노동법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원래 우리는 공부했다가 까먹었다 이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니까 그거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양가로 2번에 강의 수강 유형별 특징되어 있는데 전혀 이 개념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방가로 1번에 오프라인 강의는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강이고요. 여기 202호에 계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실영상 강의가 또 있어요. 실강이 마감되면 실영상을 까는데 이제 연기 평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201호 계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실영상 강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침 테스트도 똑같이 보시고 뭐 첨삭도 똑같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실강 마감을요. 1인 1좌석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202호 마감을 예전에는 막 230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우, 막 그 숨 막히는 막 그게 있단 말이지. 1인 1좌석 하니까 막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면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받아도 140 이상 실강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요즘에는 실강들은 뭐 웬만한 강사들은 다 마감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강사들은 다 이제 한 1기 넘어가면 다 실영상은 깔리는데 실영상 가시는 분들이 뭔가 이건 차별받는 거 아니냐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영상 강의 자체가 이 동네에서는 워낙 일반화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은 연기라 어차피 오프라인 수강생이 많은 강좌가 아니라서 실영상 수강생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1, 2, 3기 넘어가면 뭐 대부분 다 실영상이지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뭐 가질 필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방가로 동그라미 3번에 온라인 첨삭반이라고 있는데 얘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온천반이라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온라인 첨삭반은 원래 예전에 없던 건데 얘도 코로나가 낳은 유산 같은 거예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교육청에서 이제 집합정지 뭐 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권고가 나오기도 하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권고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권고는 안 따라도 돼요. 말 그대로 제안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니까 말 그대로 권고는 따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실 회사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에서 나오는 권고가 민간 기업 입장에서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권고 나왔을 때 신림동의 문을 그냥 싹 다 닫아버렸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여담입니다만은 권고니까 어쨌든 저는 고집을 좀 부렸어요. 나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권고 아니냐.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교육청에 찔렀어.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800명이 들어오는 강의가 막 한다고 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실사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쫄아가지고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했었을 때 아무튼 이제 안 하고 나니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모의 시험 봐야 되는데 그때가 막 2기막 이럴 때인데 시험 내일 모레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학원들이 급하게 만든 게 촬영을 하고 강의는 동영상으로 보되 오프라인 분들 그 답안지를 스스로 작성해서 스캔 떠가지고 학원 시스템으로 따로 사이트를 보내면 취합을 해가지고 채점자에게 분배해서 채점을 하고 다시 스캔을 떠가지고 그걸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또 돌려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코로나 때 처음 만들었어요. 그게 온천반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코로나 끝나고 사라져야 되는 제도인데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없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부터 온천반을 까시는 강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연기 때는 정식 모의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아침 테스트가 있는데 약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연기 때는 온천반을 깔고 있지 않은데 1, 2, 3기는 온천반이 계속 깔려요. 그래서 그 멀리 있어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가 동영상 강의 진도 밀리지 않고 잘 볼 수 있다. 혼자서도 모의 시험 안 빠지고 잘 써볼 수 있다. 이런 분들은 1기 이후부터는 온천반도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반가로 이번에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온천반이랑 동강을 되게 헷갈려 하시는데 온라인 강의는 말 그대로 동강, 그냥 동강 보는 그런 거고요. 온천반은 실강과 동강의 이제 좀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프라인으로 분류하는 이제 그런 강의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공식적으로는 동영상 첨삭이 없어요. 이게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모의 시험 봐도 첨삭이 원래 안 돼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답안을 너무 안 쓰더라고. 동강 보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전부터 그냥 따로 비용 부담하고 동강 첨삭자들을 세팅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동영상으로 보지만 온천반 분들은 실강생들이 답안되는 그 마감까지 딱 스캔 떠가지고 내가지고 다 같이 첨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천반 분들은 등수도 산정이 가능하고 대충 이게 좀 돼요. 똑같이 되는데 일반 동강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답안 들어오는 시점도 다 다르고 등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BCD 등급을 위주로 해가지고 첨삭 코멘트 플러스 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쟁에 스트레스 받고 막 나는 등수가 막 힘들고 막 이런 분들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은 어쨌든 이게 예를 들어 뭐 B 받았다고 치더라도 대충 몇 퍼센트에 들어와 있는 건지가 잘 감이 안 오니까 그런 면에서 한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온천반처럼 막 언제까지 꼭 내야 되고 막 마감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는 조금 흐트러지긴 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활용이 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제 매년 동강 전담 첨삭자를 한 3명 정도를 꾸려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그 한 3기쯤 되면 이게 한 절반이 모의 시험이에요. 3기 가면 주말에 오전에 모의 시험 보고 오전 내내 오후에 이제 강의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 시험이 되게 많지. 그래서 3기쯤 가면 제 입장에선 그 동강 첨삭자들한테 첨삭비를 주고 나면 동영상 수강생분들에게서 오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적자를 보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론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지.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10년째 운영이 가능했던 거냐. 이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답안을 잘 안 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이론상 3기의 동강생들이 다 내면 전 적자를 봐요. 근데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거든. 잘 안 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지금까지 역설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거 1기 이후 얘기긴 한데 동강 보는 분들도 일반 동영상 첨삭을 해드리니까 그거 모의 시험 다 내세요. 괜찮으니까 이제 그건 1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온천반이랑 동강 차이는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양가로 3번에 공부 루틴을 짜봐야 되는데 이제 수험에 있어서 처음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부 루틴이에요. 어떻게 나를 짤 것이냐. 그래서 뭐
MBTI로 얘기하면 이제 뭐 J 분들도 계시고 뭐 P 분들도 계시는데 좀 J스럽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나는 막 무계획이야 졸리면 잘 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큰 틀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일반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아요. 이게 어쨌든 오전에 와서 강의를 듣고 오후 저녁에 복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좀 낫긴 난데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오전에 강의가 1시 뭐 전후로 끝나겠죠? 그래서 오후 공부 시작을 나는 몇 시에 시작할 것인지를 룰을 잡아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좀 여유 있게 쉬고 3시에 시작할 거야. 그래도 되고 나는 시간 별로 없으니 한 2시에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오후 공부를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저녁 강의를 공부 전까지 할 것인지 정하고 저녁은 몇 시에 먹을 건지 또 그 시간을 얼마나 잡을 것인지 1시간만 할 건지 한 2시간 할 건지 아니면 30분만 해가지고 빨리 배만 채우고 빨리 하고 빨리 잘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루틴을 짜놓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도 짜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안정적으로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는 공부 잘 되더라. 그러면은 월요일은 스카에서 화요일은 독서실에서 뭐 수요일은 학원 뭐 자습실에서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짜셔야 돼요. 그래서 평일반 분들이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 저녁에 복습 혹은 예습을 하겠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2, 3기쯤 가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 날 오후에 나는 어디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짜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들을 연기 때 좀 미리미리 몇 시에 딱 되면 나는 시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좀 짜셔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딱 짜셔가지고 시스템 속에 나를 좀 집어넣어야 돼요. 본인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그래서 시스템 안에 나를 밀어넣는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오전에 강의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 강의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굉장히 좀 야간형 인간이라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불면도 되게 심하고 근데 희한하게 아침에 졸린단 말이야. 이게 또 잠 잘 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강의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얼굴 막 부어 있잖아. 막 지금 이렇게 그렇잖아요.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전 강의를 고수하냐면 오전에 강의를 해야지 사람들이 공부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 막 오후 강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오후에 강의 듣고 막 어영부영 퍼져 있다가 뭐 술이나 한잔 할까? 술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복습 안 했는데 내일 하지 뭐 이러면서 또 강의나 이렇게 오고 그래서 실제로 오후 강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강의만 듣고 수단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에 해야 공부를 좀 하더라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짜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스스로를 좀 시스템 안에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연기는 좀 부담이 덜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평일반은 그래도 좀 한번 짜보는 걸로 하자. 몇 시에 시작하고 어디서 할 거다 이런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강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 전업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영상이 올라오면 뭐 하루 정도 늦게 시작하실 건데 똑같이 나도 오전에 들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동강을 오후에 들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루틴을 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 수험생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평일반 동강 수강하시는 분들은 평일에는 이 동강만 보기도 빡실 거예요. 그거만 하세요. 직장인 분들은 대신 이제 주말 토일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복습을 일주일치를 몰빵 몰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하루에 3시간 반 정도 동강 보는 분들 공부 시간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공부하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쳐가지고 뭐 사람 체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졸리고 그래. 그래서 의외로 많이 하는 게 새벽 공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공부하려면 공부가 안 되는데 피곤해서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차라리 아침에 그냥 눈 뜨자마자 새벽에 공부해버리고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하면 일은 또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본인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루틴을 좀 짜보시는 걸로 고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으로 4번에 연간 강의 일정이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연기가 시작되고 내년 1월부터 1기 시작되고요. 한 4월부터 2기, 한 6, 7월 달에 3기 이렇게 시작됩니다. 순환이 1년의 순환이 4번이 돌아가요. 좀 빡시죠.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4번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 강의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10년 전쯤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10년은 아니겠다. 한 13년 전쯤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10년 전쯤부터는 이게 과한 과정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문제 유형도 많이 바뀌고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 우리가 연기에서는 뭐를 할 거냐? 결국 이제 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의 전체 틀을 봤을 때 일단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거예요. 외우지 않는 공부가 어디 있어? 특히 중간식 시험에서 외워야지.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출이 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그냥 내용들을 현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케이스 문제,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공부하고 법리들을 공부하고 이해한 다음에 답안의 그 법리들을 현출하고, 현출된 법리를 가지고 사례 문제를 푸는 거, 그걸 우리는 포섭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법학의 중앙식 시험의 공부의 과정들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러면 연기에서 뭘 할 거냐? 전부 다를 하면 다 좋지. 너무 좋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근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1년 순환이 4번을 돌리는 건 이게 안 되니까는 점차 여기서부터 넓혀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기 때는 뭐가 메인인 거냐? 당연히 이해랑 암기가 메인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해랑 암기 중에 뭐가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하나를 고르나? 이해가 일단 돼야지 답안을 쓸 수가 있고 안 외우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해랑 암기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공부 스타일들이 다르죠. 그 시작점들이 달라요. 그동안 해왔던 공부의 과정도 다르지만 본인의 자질도 달라요. 자질도.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암기의 귀재라서 그냥 쓱 보면 외워지고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외우지 잘 못하는데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이해가 잘 되는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해하고 잘 외우는데 안 써지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글 쓰기에 강점이 있어가지고 또 잘 써지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들을 판단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면서 이해랑 암기를 다 같이 가져가자. 물론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100% 이해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뭐 넘기는 거지 뭐. 1기 가서도 보완하고 2기 가서 보완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100% 완벽하게 막 나는 이거를 막 무슨 학문하듯이 아카데믹하게 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암기라는 거는 외웠다가 까먹었다가 반복이에요. 그렇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밑 빠진 독에 이제 물을 붓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으면 물 빠지고 부으면 물 빠지고 한데 계속 붓다 보면 물 빠지는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제 암기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연기 때는 이해랑 암기가 메인인데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현출을 아예 무시할 거냐?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외우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해하고 진짜 외웠는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외웠다고 착각을 하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게 본인이 스스로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써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연습들이 연기에서부터 막 정식 모의 시험을 보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제 방향이 그쪽에 쏠리다 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글쓰기 자체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출할 수 있는 연습을 일부 좀 들어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우리 과제 나가는 것들 자세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과제 나가는 거랑 이제 약식 아침 테스트 그런 것들이 이제 현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기 과정을 듣고 나서 막 수려한 답안을 쓰고 이렇게 되진 않겠지 당연히.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해한 대로 내 글을 쓸 수 있는 훈련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노동법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고 이 중에 출제 가능한 주제가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론상 보게 되면 고용보험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이런데 판례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런 건 따로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올 거니까. 물론 언젠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험판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마 기본서가 2000페이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은 뭐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제 가능한 주제들은 빠짐없이 기본서에다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출제 가능하긴 한데 그 안에서도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굳이 막 끝까지 지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빼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말씀을 드려보면 이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책을 구성해 놓은 게 우리 기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확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빼고 막 5% 미만 이런 것 다 빼버리고 사실 5%는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통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 명제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키워야 돼. 이런 명제를 던진다고 치자고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것도 통계 그 설문 받아보면 한 5%는 반대예요. 이거.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있는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 이 정도는 봐야지 되는 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내용들이 서브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A급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를 한 2기쯤 가면 A급 주제를 따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안 해, 지금은. 왜 안 하냐면 이거 한 2기쯤 가서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만 봐.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믿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신이야. 믿으면 안 되지. 그렇게. 그죠? 가능성 확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만 봐도 된다고 그랬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걸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운이잖아. 1년에 한 번 보는데 너무 운에 맡기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잘 나오면은 각기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이 개새끼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대신 이게 뭐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연기에서 과제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거. 그래가지고 2, 3기 때 이 중에서 이게 A급이고 안 해요. 연기 때 과제에 있는 거 이게 A급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과제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기 복습하면서 지금 양해치고 허덕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적응도 안 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과제에 있는 것만 일단 보세요.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로 일단 나름대로 우리 공부의 거점을 잡아놓고 이걸 베이스로 채우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얘기가 좀 샜는데, 실제 우리가 그럼 이 안에서만 문제가 잘 나올 거냐? 그건 알 수 없어요. 이 안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 번인가 지금까지는 여기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여기를 벗어난 적은 없는데 이 언저리에 걸친 적은 있었어. 그러니까 서브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보지 않았던, 그게 나온 적은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이 라인을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 이제 이러면 이제 헬게이트 열리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결국 우리는 2, 3기 넘어갈수록 결국 좁히고 힘을 주고 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지언정 쓸 수는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 연기부터 좀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정식 답안 쓰는 것처럼 수려하게 답안을 쓰고 이렇게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투박하게나마 뭐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거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외워서만 써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키워드들은 외워가지고 그게 들어가게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이해한 방향대로 내 글을 써본다. 이런 것들을 연기 때는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현출이라는 게 글쓰기 자체에 대한 이제 자연스러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써보는 방식으로, 가능하면 책 보고 베끼지 마시고, 이따가 또 과제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때 사례 문제를 풀고 포섭을 하고 이렇게 못해요. 근데 건들긴 계속 건들어요. 매일 계속 건들면서 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연기일기에서 목표는 이쪽이 메인이지만 이런 것들도 조금씩 가져가고, 특히 현출 같은 거 할 때, 과제 같은 거 하실 때 책 보고 베끼지 말고 본인 글을 써보자. 이런 걸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의 수단이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01, 2, 3 네 번이 있는데, 관련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5번에 자주 하는 질문, 요거 먼저 보시죠. 양가로 5번 자주 하는 질문. 방가로 1번.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이건 뭐냐면 1차 보는 분들 때문이에요. 동체생분들. 생동이든 헌동이든. 헌동체 가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재작년에 1차 붙었었고, 혹은 이제 했던 분들, 이제 1차를 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다 수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 강의 같은 건 필요 없고, 헌동분들은 문풀 정도는 들으세요. 문풀 정도는. 그 다음에 포데이즈 마지막 마무리 강의인데, 포데이즈는 선택사항이고요. 이제 문풀은 웬만하면 들으시고, 포데이즈는 선택사항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1차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기타 법령 강의 안 했거든요. 이거는 우리 김강훈 노무사가 하기도 하고, 친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친한 동생인데 하기도 하고, 굳이 해서 안 했는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문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특히 올해 시험 본 분들 아시겠지만 출제 자체가 기타 법령 비중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올해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기타 법령만 메인으로 하는
그 좀 심화 과정을 한번 해볼까 특강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개설되면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다 듣기를 권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거는 반가로 3번에 있는데 1차 민법 듣고 1차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2차 연기를 오시는 게 제일 좋긴 좋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연기 들어오신 분들은 1차 기본 강의를 지금 와서 듣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연기 평일만 끝나고 이제 1기 사이에 방학인데 연기 동안 했던 노동법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과목 하느라. 내용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1차도 불안하고 그래서 내용 복습 한번 할 겸 그 다음에 1차 대비도 할 겸 이런 분들은 연말에 동강으로 한번 빠르게 돌리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용 그 자체 때문에 막 지금 병행해가지고 기본 강의를 막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필요 없겠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반가로 2번. 그럼 2차 강의에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다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1년 풀거리를 타는 게 맞아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첫 진입한 1년 차 때는 다 듣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년 차 넘어가서는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2년 차 때도 풀거리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이제 헌동 넘어가서는 좀 이렇게 유두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 순환별로 좀 방향성이 달라가지고 요거는 맞춰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내년에 1차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내년에도 1차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32회부터 1차가 난이도가 엄청 올라갔잖아요. 32회 때 30% 중반대 합격률 나왔고 33회 때가 20% 초반대 합격률이 나왔어요. 너무 많이 이제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내년에도 이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1기부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1기부터 이제 병행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1, 2차를 2기쯤 들어갈 때 너무 부담이 심하다. 1차 대비가 너무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내년에는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2기를 과감하게 드랍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2기 다 들으라 그랬지. 그렇죠? 그냥 와서 강의만 듣고 갈지언정 감 떨어지니까 들으라 그랬는데 조금 불안해서 내년 해보시고 1기 넘어가면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 드시면 과감하게 2기를 드랍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런 경우 아니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수강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래 하신 분들도 그 물어보시는 게 예를 들어 연기를 또 들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론상으로는 들을 필요 없지. 뭐 예를 들어 한 4년 공부했다. 그럼 연기를 뭐 굳이 또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그럼 연기 안 듣고 혼자 독학하세요라고 하면 이론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를 알차게 독학을 잘 하는 분을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발표 날 때까지 막 뭐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하니까는 그냥 어영부영 보내다가 떨어지면은 마음 힘드니까 맨날 술 마시다가 연말까지 술 마시고 또 1월 돼가지고 이제 해볼까 이런 건데 그러면은 한 6개월을 통으로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 그래서 진도 강제 차원에서라도 내가 뭐 5개 좀 모으면 한 2억에만이라도 자신 없는 거 골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풀거리 타세요. 자, 방가로 3번 동차생 같은 경우 수강 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저는 모험적인 거는 민법 먼저 듣고 노동법 1차 듣고 2차로 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방가로 4번 아직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1, 2차 병행은 반가로 5번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1, 2차 병행은 내년 1기부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예년에는 연기 때는 1차는 그냥 내려놓고 민법만 보고 1기 때도 1차 거의 안 했어요. 1기 끝날 때쯤 이제 병행을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1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병행을 좀 시작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다만 이제 그 비율 차이는 있겠지.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병행할지는 1기 OT 할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럼 지금은 이제 이때죠. 이제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점은 예년에는 한 2기 들어갈 때쯤 병행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무조건 1기 들어갈 때부터 병행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럼 연기 때 어떻게 할 거냐. 다른 1차는 내려놔도 돼요. 되는데 민법은 지고 가야 되거든. 문제집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기존에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문제집을 풀든 OX를 풀든 따로따로 진도 맞춰가지고 연말까지 민법을 계속 돌리세요. 다만 아직 방가로 4번 기본 강의 안 들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기 돌리면서 뭐 주말을 활용하든 뭐 평일에 조금씩 시간을 내든 해가지고 동강을 투트랙으로 돌리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 아예 그냥 연기 종강한 다음에 연말에 몰아서 듣는 방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때로 미루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지금 같이 하시는 게 아예 안 들으신 분들은 민법 정도는 기본 강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2월에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좀 미리미리 하시는 걸로.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미 민법 기본 들으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연말까지 문제집을 지고 가면서 혼자 민법은 본다. 나머지 1차 강의는 필요 없다. 1차 공부할 필요 없다. 대신 1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병행한다. 이거고요. 아직 1차 공부 아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딴 건 모르겠는데 민법 기본 강의 들어야 된다. 가능하면 지금 병행을 좀 하자.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계속 가져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6페이지 보시게 되면 강의 수강과 학습 순서 돼 있어요. 강의 수강과 학습 순서. 일단 기본 전제는 강의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강분들 절대 빠지지 마시고 동강분들도 진도 밀리지 않게 하세요. 특히 동강분들 엄청 밀리거든. 동강분들 연말 되면 연락 엄청 많이 와요. 그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진도가 계속 밀리다가 이제 곧 1기 개강인데 연기를 반밖에 못 들었다. 이제 근기법만 겨우 다 들었다.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그러시면 안 되니까 진도를 밀리지 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분들은 에이 진도가 왜 밀려? 난 안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저한테 연락 오는 분들이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제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저도 진도가 밀렸어. 이렇게 온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절대 진도가 밀리지 않는 걸로 동강 보는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학습 순서 해가지고 복습으로 해당 범위를 1, 2회 정독을 하는데 자, 다만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아까 얘기했죠.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출제 가능한 주제가 기본서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본서 편제를 올해 갈아엎었어요. 어떻게 갈아엎었냐면 예를 들어서 주제가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다고 치자고요. 특정 챕터에서 우리 나올 수 있는 주제가 A, B, C, D, E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A, C, E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지.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B 이 정도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본서에는 똑같이 다 A, B, C, D, E가 들어가 있고 서브에는 B, E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놨더니 기본서의 학습의 효율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 개괄을 잡아가지고 특정 챕터 들어갈 때 개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A, C, D를 몰아넣었어요. 물론 B, D도 살짝 언급은 하지.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제에서는 B, E 이렇게만 따로 실어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보시면 자, 뭐 예를 들어 기본서 맨 앞에 차례를 보시면 기본서 맨 앞에 차례를 보시면 맨 앞에 차례 기본서 맨 앞에 차례 보시면 이 책의 차례 해가지고 파트 1에서 노동법 총론이 있죠. 챕터 1이 노동법의 법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스 안에 개괄해가지고 법원 관련된 내용들을 쫙 깔아놨지 않습니까? 이 중에 실제 출제가 가능한 거는 딱 2개예요. 현실적으로. 물론 그 외에 게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는데 확률이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노동관행이랑 소위 말하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것들을 쫙 깔아놨다면 지금은 개괄로 빼버리고 실제 세부 주제로 넣는 것들은 그 2개만 넣어놓은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개괄해가지고 쫙 깔아놨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노동법 총칙 파트 전부 다 시험 범위지. 다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중에서 총칙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건 균등초우라든가 중간착지 배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개괄로 묶어버리고 그것만 주제로 빼는 거예요. 이제 올해 개정의 그 큰 이제 특징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이죠. 개괄들하고 참고 정리를 싹 빼버리면 서브랑 거의 동일해져요. 주제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대신 서브에서는 되게 축약되어 있고 간략하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풀 텍스트, 풀 워딩이 들어가 있죠.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개괄을 여기서 빼버리면 서브랑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복습하실 때 당연히 연기니까 전체를 봐야 되고 다 보셔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양에 치인다. 이런 분들은 딴 거 제껴버리고 이 세부 주제에 있는 것만 보세요. 개괄 싹 제끼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복습하실 때 전체를 보는 걸 목표로 하되
해보니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안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싹 제껴버리고 세부 주제 있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힘들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과제에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복습으로 해당 범위를 1, 2회 정독을 좀 하고요. 특히 여기서 힘을 줘야 되는 거는 문제 소재 요거를 좀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소재라는 게 그 부분 내용들을 보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되는 쟁점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런 쟁점들은 판례가 있죠. 그런 것들에 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법 규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해결하면 돼요.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게 1심에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2심에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3심 대법원까지 갔을까? 얼마나 첨예하게 둘이 다툼이 있었길래 이게 갈등 이제 견해 대립이 있었길래 대법원까지 갔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힘을 줘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판례를 구조화하면서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들은 내용 질문하시면 되는데 우리 카페에 활용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웬만한 질문들은 검색하시면 다 있어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거 질문하시고 검색해봤더니 없다. 그럼 글 올리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3번 과제로 나간 내용 그 해당 범위 내에 뭐 그림 그리기라든가 암기 판례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이제 거칠게라도 예습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좀 외워놓으면 아무래도 좋겠지. 그래가지고 요 정도.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서 동그라미 3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고 동그라미 4, 5는 조금 여유 있으면 하시고 동그라미 3까지는 꼭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양가로 3번.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지혜수 순환 강의 때, 그 이순환 강의 때 서브를 드려요. 우리 연기 때 기본서 드리잖아요. 이기 때는 서브 오프라인부들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단권화를 뭘로 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1년에 쓰는 교재가 3개예요. 그러니까 제 2차 교재가 총 4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강의 중에 안 써요. 그 판례 암기장이라고 이 핸드북이 있어요. 12월쯤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판례가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이제 판례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막 카드를 만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이거 외우라고. 그래서 그게 12월쯤에 나오는데 그거는 강의용 교재는 아니고 그냥 필요한 분들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강의로 사용하는 교재가 3가지가 있어요. 기본서가 있고 사례집이 있고 서브가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결국 우리는 단권화 교재를 골라야 되거든요. 단권화 교재는 뭐냐면 시험 전날 볼 책 그걸 만드는 게 단권화 과정인 거죠. 그럼 뭘로 할 거냐? 현재까지는 거의 90%의 수강생들이 서브를 가지고 단권화를 해요. 아무래도 기본서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한 8%? 9% 되는 것 같은데 기본서 단권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작년부터 나타난 특징인데 사례집을 대폭 보완해놔가지고 사례집으로 단권화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로 단권화 할 거냐 이건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초심자라 너무 양 너무 많고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그냥 모험을 좀 많이 걸어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사례집 가지고 단권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요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건 특이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서브로 하거나 기본서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왜 사람들이 서브로 많이 하느냐 그동안 기본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출제가 좀 희박한 주제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브에 좀 힘을 주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편지를 좀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 가지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두껍긴 한데 그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한번 선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본서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뭔가 요약하는 뭔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학교에서 중간고사 볼 때 뭐 주제 가지고 막 요약해 놓은 다음에 그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권장드리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노동법 같은 법과목이야 좀 눈에 보이는데 인사관리 같은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이걸 만든다?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기 때 서브가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기본서 가지고 그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본서 내용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좀 한눈에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모든 주제를 다 하지 말고 너무 정리가 안 되는 주제만 골라서 하세요. 골라서. 그거는 이제 단권화용이 아니고 내 이해용으로 그렇게는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따로 보기 위한 서브를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네모칸 보시게 되면 팔레&피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 작년에 업데이트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안 됐어.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꼭 할 건데, 이거 뭐냐면 제가 2015년도에 처음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판례 제가 읽어서 녹음해 놓은 것들이에요. 파일들. 이제 그게 뭐 일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뭐 카톡이든 메일이든 연락 주시면 따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업데이트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초심자분들한테는 막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고, 왜냐면 이게 좀 알아야 들리거든, 이게. 알아야 들리니까 초심자분들한테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공부 좀 하신 분들한테는 꽤 효율성이 좋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번에 뭐 랭커 선정인데, 이거는 이제 아침 테스트 좀 응시 유도하려고 하긴 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어요. 랭커 됐다고 막 어깨 뽕 들어갈 이유도 없고, 이거 안 됐다고 막 힘 빠질 이유도 없고, 그냥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목적 의식 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답안 다 내시고 점수 좋으신 분들은 랭커를 뽑아가지고 12월 달에 그 암기장 나오면 그거 따로 챙겨드릴게요. 자, 7페이지 가시면 7페이지 과제 작성 방법이 있고 6번에 아침 테스트 작성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근기법상으로 다 나가고 나서 그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하고. 7번 질문 방법이 있는데 양가로 1번 쉬는 시간에 하시면 되겠지. 물론 개인적으로는 끝나고 하시면 더 좋긴 좋아요. 쉬는 시간보다는. 왜냐면 쉬는 시간에는 이제 금단 현상이 좀 와가지고 너무 좀 그렇게 있어가지고 끝나고 하시면 좋긴 좋은데, 쉬는 시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 카페 가입하세요. 요거 우리 개인 카페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2차 게시판 거기 검색해 보시면 웬만한 건 다 있어요. 그래서 공부 스타일 따라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질문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이 너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별로 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학교 공부할 때 그냥 뭐 책에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제 스타일 따라서 차이점이 있겠지. 근데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고민이 많아요. 나는 빡대가리인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이런 거고, 질문을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분들대로 또 고민이 많아요. 나는 공부를 대충 하는가? 왜 궁금한 게 없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거는 공부 스타일 차이라서 이제 양쪽 분들 모두에게 게시판이 좀 의미가 있어요. 질문 없는 분들은 남들은 뭘 질문했지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거군 할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은 그걸 통해 많은 부분이 또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뭐 없는 것들은 또 올리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게시판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그 외에 학원 홈페이지에도 우리 동강 보는 분들, 수강 강좌 하시는 분들은 해당 강좌에 질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메일이라든가 카톡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 줄쳐 있죠. 노동법의 내용적인 질문들은 개인 연락처를 안 받아요. 이제 일반 상담이라든가 좀 프라이빗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뭘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웬만한 것들은 얼추 그냥 대충 가이드는 들을 수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 수험 상담이나 이제 그 프라이빗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노동법의 내용적인 것들은 카페라든가 홈페이지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는 걸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4번 유의사항은, 개인 연락처로 질문 주실 때는, 상담할 때는 그 우리 수강생님을 좀 입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공지로 좀 올려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무슨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강생 아닌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거든. 그게 좀 마음이 많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수강생 아닌 분들 연락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님을 좀 입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톡 보내실 때 말머리 달아놓으시면 되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일반 수험 상담 뭐 이런 식으로 팔레 MP3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누르고 빨리 처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낚시도 가끔 하더라고. 감사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구나 눌렀는데, 감사 인사한 다음에 연락드린 김에 뭐 하나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말머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교재 관련 질문 카페에 올리실 때 가능하면 사진 첨부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프라이빗한 내용이라든가 수험 상담 등은 언제든지 뭐 연락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 업무용 폰을 따로 안 두거든요. 그래서 일과 삶이 분리가 잘 안 돼가지고 대신에 이제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뭐 언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6번 대신 전화는 안 되고요. 가끔 통화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미리 연락해서 일정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갑자기 막 주시거나, 특히 밤에 막 술 드시고 전화하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없을 것 같지? 많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 그래서 전화는 안 되고,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청하시는 건 무방해요. 특히 업무상재, 산재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사고 이런 거야 명확하니까 뭐 그런데 질병 쪽 중에서 뇌자 들어가는 거, 심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뭐 뇌 지주막하 출혈, 뇌 실질뇌 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들, 과로성 질환들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연락 주시면 그 지역이라든가 상황에 맞는 노무사님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노무사 중에 아마 제가 제일 노무사 많이 할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락 주시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커미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고 사실 제 입장에서도 소개를 시켜드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면 이게 원망됐잖아. 부담되거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도움될 수 있는 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노무사 공부하러 왔는데 합격하는 게 베스트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인생에 도움되는 게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대신 회사에서 일하시는 인사 담당자분들 자꾸 기업 실무 물어보시는데 그건 안 돼요. 뭐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제 일도 아니고 자문노무사에게 가시는 걸로 하시고 혹시 뭐 법인 소개 원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핀 맞는 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그라미 8, 9, 10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8번에 답안 작성용 필기구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데 시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세 가지예요. 제가 뭐 펜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사라사, 에너겔, 제트스트림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데 또 그 안에서 두께도 차이점이 있고 그 외에도 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1년간 쓸 거니까 지금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많은 펜을 써보시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이걸로 쓰는 게 제일 글씨가 예쁘게 나오더라. 그럼 뭘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우리 과제를 보시면 그냥 아무 데나 펴보시면 과제가 되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 종이 재질이 다르니까 이유가 있어. 이 과제 재질이 뭐냐면 실제 답안지 크기와 실제 답안지 재질과 실제 답안지 양식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답안 쓸 때 이런 종이에다 답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과제 같은 경우에 아무데나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실제 답안 쓰는 그 펜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펜 이것저것 써보시면서 어떤 걸로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걸 썼더니 번지더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펜이 좀 두꺼워야 글씨가 예쁘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얇아야 되더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테스트 해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보면 알거든요. 객관적인 눈이 있으니까 이게 제일 잘 들어온다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이것저것 써가지고 사진 찍은 다음에 카페에 올려가지고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골라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카페에다 많이 올려요. 사람들 어떤 게 제일 보기 좋은가요? 그러면 이제 다들 막 의견들을 막 달아 이렇게 귀여워 죽겠어. 자, 아무튼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아무튼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9번에 합격자 설명회 및 상담되어 있는데 일단 합격자 설명회를 3개 잡아놨어요. 평일반 2개 잡아놨고 주말반 1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좀 워낙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다 보니까 좀 다양한 분들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잡아놨어요. 지금 평일반 기준으로는 2번 하는데 5일차 강의 때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첫 테스트를 보고 금요일 날 그 첨삭본이 오거든요. 그때 한동훈 노무사님이 오늘 이번 첨삭을 하시는데 우리 지난 연구실장 한동훈 노무사님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해 볼 거예요. 한 노무사님은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쨌든 합격하신 다음에 저랑 1년 동안 같이 일을 했죠. 우리 팀에서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편이에요. 한 4년 정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공부 오래 하면서 겪었던 이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연구실장 역사상 첫 30대예요. 항상 20대만 뽑는데 30대를 처음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워낙 강하게 이제 의지를 피력하셔가지고 저는 30대면은 필드로 가셔야죠. 저랑 이거 하면 어떡해요 학원에서 그랬더니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 뽑았는데 1년 동안 잘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1년 동안 저랑 같이 일하면서 수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볼 수 있겠다. 그 다음 7일째 때는 누굴 모셨냐면 최우성 노무사님 모시는데 우리 첨삭자였었는데 얼마 전까지 최우성 노무사님은 요즘에 보기 드문 생동차예요. 딱 1년에 끝내버린 생동차가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공식 통계가 있지는 않았는데 제 느낌에 합격자들 만나보면 한 10% 정도는 생동에 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한 2년 사이에 1차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생동이 씨가 말랐어요.
거의 없어, 거의. 지금 제 보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걸 뚫어내고 생동 붙은 분이니까 오히려 또 그런 면에서 7일차 때 최능호 사님 얘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능호 사님은 지금 이제 일반 법인에서 수습하고 계시고 수습 끝나고 이제 정식 노무사가 됐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보고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말반이 어제 개강했는데 어제 주말반에서 했어요, 진행을. 그리고 어제 진행한 것들은 평일반 동영상 강의 올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일반 것도 주말반에 올라가겠지. 그럼 어제는 누가 했냐면 그 32기 김지훈 노무사님이 오셨었는데 주말반에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감안한 거지. 김지훈 노무사님은 그 직장 생활 한 7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1차 합격하고 퇴직한 다음에 2차 1년 몰빵해가지고 1년 만에 붙은 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점수가 되게 좋아. 1년 딱 제대로 하신 건데 노동법이 65점이 넘었고 전체 평균도 65점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요즘에는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등수를 확인하거든요. 내가 산업인력공단 사람이면 되게 싫을 것 같아. 그거를 막 확인하려면 다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 확인하거든요. 해봤더니 전체 5등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전 과목 골고루 점수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제 모시고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또 산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수습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평일반 기준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한 번씩 강의 시간 좀 빼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할 거예요. 양가로 이번에 대면 상담은 비정기적으로 상황 맞춰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는 우리 카페 활용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따로 공지를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10페이지 넘어가면 기타 이제 연기 과정에서 공부할 때 좀 참조할 만한 사항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좀 쉬었다 할 건데 일단 기본 전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차 강의 할 때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1차 강의는 한번 했다가 한번 했다가 나진성 노무사님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고 가셔가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1차 강의 때는 이런 말 잘 안 하는 게 사실 1차 강의는 한번 지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도 노동법 내 생활에 직결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공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라도 1차는 왔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부담을 드리지는 않는데 2차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 찐으로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1차 합격률이 지금 공식적으로 작년 올해 기준으로 22%예요. 2차 합격률은 1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가장 높을 때가 10%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8%, 9%라고 치고 여기서 22%만 통과되고 그 사람 중에 10%도 채 안 되는 통과되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도박이라고 칩시다. 투자라고 치자고 투자라고. 말도 안 되는 투자예요. 하면 안 돼 이거는 사실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 이거 누가 이걸 투자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냥 각 잡고 들어온 거 어영부영 해버리면 이게 인생이 짧은데 그럴 시간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친구들하고 시간 보내고 뭐 취미생활하고 뭐 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인생 투자해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말고 좀 각 잡고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보다 직장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소수 막 인생을 때려박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다음 수험생들도 생각보다 공부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아요. 로스쿨 들어온 이후에 이제 없어졌지만 옛날에 사시 시절 있지 않습니까? 사법시험 시절에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옛날에 사시생들은 막 머리 싸매고 막 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걔네 공부 겁나 안 해요. 공부 진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신림동이 그 당시에 스타크래프트 한창 유행할 때 신림동에 전국구 스타 고수가 얼마나 많았는데, 진짜로 이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전국구 스타 고수가 거의 프로급에 가 있는 고수가 되게 많았어요. 여기 고시촌배 스타리그 이런 거 했거든요. 어마어마했어 거기. 저 사람들은 저도 꽤 하는데 장난 아니거든. 근데도 여기는 올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어요 여기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지. 그 우스갯소리로 남자분들 외모랑 많이 비교하는데 남자분들이 그러죠. 뭐 씻고 나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내가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뭐 평균 이상은 하지. 이래 생각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어떤가요? 오징어야 오징어. 여기는 우리는 뭐야? 강의실이 아니에요. 수족관이야 수족관. 여기는 우리 오징어판이란 말이지. 이게 우리 공부예요. 이 정도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지만 뭐 열심히 했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태반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어려운 가능성을 뚫어내려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첫 시작할 때 마음을 단디 먹고 하는 게 좋고, 그게 아닐 거면 차라리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사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합격을 목표로 하지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확률상으로는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서 인생 걸고 무언가를 얻어내 보려고 막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궤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인생을 되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2차 강의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꼰대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 걸고 한번 각 잡고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그러면 우리가 연기과정 공부할 때 참조할 만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요 얘기는 좀 쉬었다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예, 쉬었다가 24분에 시작할게요. 예.